안녕하세요, 유튜버 가족 여러분. 최기환TV 유튜버 최기환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3주 가까이 됐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5년 설립하여 72년 넘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는 재단입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나눔에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저작권을 허가해 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어른다운 어른을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 후 약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연일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큰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아동학대 건수가 9,800여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4.5%나 증가한 수치이며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고자 CAP 및 노블링, 교육, 필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아이들에 대한 몫은 여전히 모두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그 속에서 최선의 답을 찾으며 아동복지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절실한 사회입니다. 생명부지, 지구촌 어린이들의 한 끼 밥과 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주시는 28만 후원자님들의 어른됨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일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돕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또 다른 어린이의 어른 초록 우산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이 후원해주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정말 대단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재훈. 하늘의 별들을 알아보기 쉽게 몇 개씩 이어 그 형태의 동물이나 물건, 신화 속 인물 등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우리는 별자리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밤하늘의 별들에게도 각자의 이름이 자리가 있는데 우리 지구에는 출생등록조차 안 돼 자신의 이름은 물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아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아이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이름과 국적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 모든 아이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필요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첫 단추조차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 채 세상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은 태어나는 즉시 이름과 국적을 갖습니다. 보건 서비스와 복지 혜택, 학교 등록 등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 당연한 것들이지만 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사실상 존재하지 못하는 세상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름과 국적을 갖는 것은 모든 아동의 권리, 아동권리협약 7조이지만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하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전 세계에 무려 2억
9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는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의 무려 45%나 되는 수치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출생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보건 서비스나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인 나이가 되기 전에 노동시장에 팔려나가게 되거나 조혼을 하게 되기도 하며 군대에 강제로 징집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어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여건을 만들지 못하며 투표를 하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출생신고를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그들의 존재를 확실시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왜 이토록 많은 것일까요? 많은 정부, 비정부 단체들이 출생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들이 출생신고의 절차와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가들은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벌금을 징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출생신고를 독려하게 되는 효과도 있지만 올바른 해결책만은 아닙니다. 출생신고 사무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출생신고의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이러한 벌금 징수는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뿐이니까요. 그렇구나. 출생등록은 한 아이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온전히 존재하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1년간 모잠비크와 세네갈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동 총 3,13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모잠비크는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 중 하나였으며 2010년에는 세계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경제 지속률 47%보다도 높은 66%의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입니다. 이 같은 눈부시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잠비크는 2014년 UNDP의 인간 개발 지수 순위에서 총 187개국 중 178위에 그쳤습니다. 지금도 모잠비크 국민 2,100만 명 중 75%는 매일 1.25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잠비크의 출생신고 등 령률은 지난 몇 년간 매우 높아졌지만 5세 미만 아동 중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아직도 28%, UNICEP 2011에 그칩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1년간 모잠비크 자발라 지역에서 교육과 식수 환경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 중 하나로 아동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잠비크의 출생신고 부서와 협력하였습니다. 아동과 부모들이 출생신고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3,000명의 아동과 500명의 부모가 출생신고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부여받은 출생증명서를 통해 학교를 등록하게 되고 기타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세네갈 TS 지역에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다라라고 불리는 대안학교의 기초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다라에 등록된 학생 중
아동 135명을 위해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정규교육의 중고등가정 편입은 물론 보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생 등록은 한 아이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아직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이 책은요, 2015년 3월호 소식지인데 너무 오랫동안 제가 꾸준히 읽으면서 후원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용돈을 모아서 기부를 하고 있는데 좋은 나눔의 뜻으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전달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할 권리를 찾아서 새학기가 시작되고 새학년이 되면 의뢰 어린이들의 마음에는 학업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는데요. 어린이들의 고민을 어린이들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연구원 그린이들이 특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업과 관련하여 어린이 연구원들이 바라본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현실을 살펴볼까요? 박경주 유동철 정윤지 연구원.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연구원 그린이 2기 사모듬입니다. 우리 모듬은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우리들의 주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공부가 힘든 나라라고 말하더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성적과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아동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입니다. 결핍 지수가 가장 높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소위 엄친아 엄친딸이라 불리는 또래 친구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부담으로 인한 사교육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도 받고요. 성적이 떨어지는 날이면 쏟아지는 부모님의 잔소리 등으로 우리 학생들은 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현실이에요. 아유, 학생들이 좀 부담을 갖지 않고 좀 밝게 자라야 될 텐데 걱정이네. 우리 사모듬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로 또래 친구들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과 충주 지역의 초등학교 각 5곳의 5, 6학년생 110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어요. 나름의 해결책까지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설문 결과를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평소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원인은 뭘까? 학원에서의 시험과 성적이 떨어질까봐 스트레스 받아. 시험을 못 봤을 때 부모님께 꾸중을 들을까봐 불안해. 평일도 그렇지만 주말만이라도 학원에 가고 싶지 않아. 우선 친구들과 함께 놀 여가도 없고 그래서 늘 피곤해. 나는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고 잠을 깊게 못 자겠어. 나는 공부를 위해서 땡땡땡까지 해봤어. 시험 공부 때문에 잠 안 자고 카페인 음료 마시기, 하루 종일 학원에서 공부하기, 일주일 동안 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기, 성적 때문에 엄마한테 엄청 많이 맞기, 시험을 망쳐 하루 동안 밥 안 먹기. 자유시간이 늘어난다면 그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눈치 안 보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고 싶어. 나는 운동을 하고 싶어. 특히 자전거 타기. 먼저 충분히 쉬고 싶고 잠도 정말 푹 자고 싶어. 게임이나 웹툰을 마음껏 보고 싶어. 가족 여행은 가고 싶어.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뭘까? 가족과 같이 얘기하고 많이 놀기, 충분한 여가 휴식, 평화와 자유.
엄마 눈치 안 보고 집에서 편안히 쉬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기, 마음 편히 잠 잘 시간을 보장받기. 아이들에게도 자유의 시간은 정말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의 관심도 참 중요하고 배려도 필요하겠지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 4가지를 제시해 보았어요. 더불어 비교육적 입시 사교육 부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서 행복한 교육을 만들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윤지 대표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우리들이 생각해 본 방안. 첫째, 시험 통합하여 줄이기.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치르는 많은 시험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전국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기 횟수가 다른 진단평가, 중간 기말고사, 단원평가 등 1년에 10개의 시험 치르고 있다. 한 학기당 시험을 한 번만 보도록 줄여야 한다. 또한 시험의 횟수를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통일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발적인 경시대회 출전. 학교나 부모님에 의한 강압적인 경시대회 출전은 어린이들이 힘들게 한다. 어린이들은 동기 없이 경시대회 출전을 준비하게 되고 경시대회 준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어린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린이들이 공부와 경시대회에 흥미와 동기를 가지기 위해선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경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학교와 학원 숙제 줄이기. 설문조사 결과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숙제와 학원 숙제에 투자하는 시간은 주당 평균 11시간 24분이었다. 과도한 학원 숙제로 인해 어린이들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만큼 학교와 학원에서 중복되는 숙제는 줄여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시간도 필요하죠. 아이들한테는. 넷째, 학원 결정권은 어린이에게. 원래 학원이라는 것은 부족한 과목의 보충 공부를 위해 다니는 곳이지만 요즘의 학원은 주로 예습, 선행학습 위주로 학업 보충의 의미가 없다. 부모님의 강압으로 다니게 하는 학원이 아닌 어린이 스스로가 위해서 다니고 싶은 학원이어야만 한다. 어린이가 학원에 다닐 것이므로 어린이들에게 직접 학원을 선택할 자유와 책임을 주어야 한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윤지 대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도 알아줄 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입니다. 사교육을 하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일주일 내내 학원에 가는 중학생이 30% 이상, 5일 이상 가는 학생들이 70%를 증가했습니다. 학업으로 아동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면 성적이 높아지기보다는 힘든 일상으로 인해 지치게 되고 학업에 대한 흥미나 삶의 만족도도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학업 시간과 경쟁을 부추기는 부모님들의 불안 심리, 어린이들끼리의 경쟁 심리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적절한 취미와 여가를 통해 쉼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인들이 일을 하면서도 휴식으로 삶의 균형을 맞추듯 아동 청소년들도 학업과 쉼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도 휴식 시간은 필요합니다. 저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 맞니 뮤비 봤니? 어른 맞니 뮤비 촬영 현장을 가다. 애떤 오디션 출연자들의 모습을 훌훌 털어버리고 어느덧 성숙한 여인의 향기를 입은 2개월의 김예린. 2집 앨범을 준비하던 그녀가 돌연 깜짝 음원을 발표했다. 에이, 녹음실에서 노래만 불렀겠지 싶었는데 직접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해 아이들과 함께 예란을 펼쳤다는 소문을 듣고 초록우산이 달려가 봤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김여림이 아역 배우들과 함께 추억의 놀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다.
소품을 갖고 어른 흉내를 내는 어린이들을 쏙쏙 잡아내는 김예림. 이처럼 김예림의 어린 만리는 삼포세대, 열정페이, 염화의 정산 등 사회적인 이슈를 쏙쏙 잡아내 대한민국이 2030 어른들의 구멍난 마음을 대변하는 가사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밝고 신나는 멜로디로 지친 일상 속 힐링을 선사하기도 한다. 22살 예림이, 10살 예림이, 김예림을 똑같이 닮은 꼬마 도플갱어가 나타났다고? 어른 예림이와 똑같은 옷을 입은 어린 예림이가 스튜디오에 나타났다. 손등짝, 입모양 하나까지 똑같이 연기하는 예림 콤비. 우리가 진짜 어른일까? 아역 배우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며 연기하고 있다. 평소의 아빠처럼 코스염도 붙여보고 엄마처럼 거울도 보며 능청스러운 연기를 내보지만 역시 어른 연기는 어려워. 어른들의 모습을 연기하려고 하고 있네요. 참 우리들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른이 나타났다. 김예림의 어른 만리는 소속사인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시작이자 음원과 뮤직비디오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즐길수록 수익금이 기부가 되는 색다른 기부 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기부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 이런 특별한 노래이다. 작사, 작곡, 편곡을 맡아준 산타뮤직과 KG를 비롯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HS에드의 전 스태프들이 재능 기부로 음원과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하였다. 아우, 노고가 많으시네요. 뿐만 아니라 음원 수익금 전액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귀에 쏙쏙 감기는 멜로디와 김예림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한 번 대중을 심쿵하게 만든 이번 노래.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어른 만리를 검색하고 동영상을 클릭함으로써 신개념 기부 행렬에 동참해 보는 게 어떨까? 동참해 봐야겠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세요. 노래도 올라이트, 나눔도 올라이트. 어른 만리의 주인공 김예림을 만나다. 우리는 진짜 김예림을 못 봤다.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 특유의 인어공주와 같은 묘한 목소리로 전 국민을 울컥시켰던 온라인 소녀 김예림. 그 오묘한 목소리가 사실 다인 줄 알았다. 그녀가 진짜로 무장하고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20시간이 넘는 고된 뮤직비디오 촬영에도 아이들을 위하는 일을 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던 진짜 김예림을 만나보았다. 오랜만이네요.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계신데 어떤 뮤직비디오예요?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기부 테이먼트 1호 가수 김예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금 촬영 중인 뮤직비디오 촬영은 사실 비밀 프로젝트인데요. 어린이를 돕는 진짜 어른들을 응원하기 위한 열린 음악 어른 만리 뮤직비디오예요. 윤종신 씨와 함께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19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초록우산 기부 엔터테인먼트는 어디인가요? 저는 여전히 윤종신 사장님과 함께 미스틱 식구이고요. 제가 그렇게 인사드린 건 이번 신곡 프로젝트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작곡가 선생님과 스태프분들 모두 이번 프로젝트에 재능 기부로 참여해 주셨어요. 마음씨로 참 예쁘네요. 오늘은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있고요. 아까 보니까 아이들이랑 숨바꼭질 하는 것 같은데 하고 계시던데요. 아이들과 함께 추억의 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며 제가 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놀 수도 있고 꽃가루도 날리고 오랜만에 굉장히 재미있는 촬영을 하고 있네요. 어른만이라는 노래 제목이 조금 도발적이고 재밌어요. 노래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진정한 어른의 의미에 의한 의미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건 20살이 넘었을 때 결혼했을 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20살이 지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성년으로서의 어른이 아닌 성인이 갖추어야 할 성숙한 의식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는 진정한 어른의 의미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됐는데 소감은 많은 스타분들이 기부나 봉사활동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내 상황이 여의치 않은 아이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앨범 때와는 다른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음원은 수익금이 모두 기부되는 형태라서 많은 분들이 응원들이 들어주실수록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회사에 많은 소속 연예인들이 있는데 가장 친한 연예인은 누구인가요? 정말 다들 친한데요. 윤종신 선배님을 가장 오래 뵀지만 또 선배님은 너무 바빠서 뵙지는 못해요. 가끔 뵈다 보니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래 봐온 세월이 있어서 눈빛만 봐도 이신전심이죠. 저희 회사에 장재인 언니와 에디킴 오빠가 있는데요. 다들 또래라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원을 다운받고 뮤직비디오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국내외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된다는 점 참 재밌죠? 재밌네요. 아이들을 위한 기부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부 선행을 하는 김예림 씨의 모습도 참 예쁩니다. 제목이 뭘까요? 김예림의 깜짝 발표이자 초록우산 기부 페이먼트 1호 신곡. 이 노래의 제목은 맞춰주세요. 엽서에 정답을 적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5분 16기가 USB 메모리를 드립니다. 저는 정답을 알 것 같은데. 김예림의 앨범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앨범 계획은 좋은 모습으로 만나뵈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초록우선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신곡을 들으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조만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크쇼 같은 데서 마지막에 이런 거 물어보죠. 김예림에게 윤종신이란? 제가 지금은 22살이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에 청하셨을 당시만 해도 미성년자였거든요. 윤종신 선배님과는 제가 청소년에서 어른이 되는 전환점에서 만난 거죠.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 제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윤종신 선배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종신 사장님, 저 정말 잘했죠? 마지막으로 초록우선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초록우선 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른 맞니라는 신곡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특별하고 아주 뜻깊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20살이 넘으면 어른이 된 것일까요? 땡땡땡땡땡 들으며 진짜 어른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원을 다운받고 뮤직비디오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국내외 많은 어린이들 도울 수 있습니다. 어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라디오에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어른 음악 많이 들어주세요. 김예리 씨 노래입니다.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준 이것.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원주민 부족은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저절로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숨을 쉬며 살아가는 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 20살이 되었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무조건 어른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장은 했으나 성숙은 못한 어른아이. 미국 심리학자 댄 칼리는 이처럼 몸은 어른이지만 행동과 생각을 아이처럼 하며 책임을 거부하고 현실 도피적인 모습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20살이 되었다고 해서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군대에 간다고 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부모가 된다고 해서 진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계기들은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예쁜 마음으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초록우산 식구들에게 진짜 어른이 된 순간은 나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준 물건은 진짜 어른 다음이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른으로 만들어진 이것은 무엇인가요? 진나림 후원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야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야근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후원하는 아이들의 편지가 도착했으면 그게 그렇게 반갑고 힘이 나더라고요. 책임감도 부쩍 차오르면서요. 뿌듯하시겠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어른스러운 어른이 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서른이 되니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삶의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진다거나 할까요? 30살이 되기 전에, 30살이 되기 직전에 자유시간을 갖고 여러 군데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런저런 계획도 세워봤죠. 저에게는 큰 전환점이 됐어요. 인생의 전환점, 그거 중요하죠. 나에게 나눔이란 대학교 때부터 NGO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생 때 꿈이 회사 들어가서 내 힘으로 돈을 벌면 아이들과 결혼해서 후원하는 것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던 서로고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후원을 시작했지요. 하나를 나누었을 때 두 개가 된다는 것. 저한테는 되게 작은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 큰 가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제가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해외 원조 미디어 속 상징에서 벗어날 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해외사업본부 권기정 팀장. 전쟁과 대형 자연재해 등 세계의 눈길이 쏠린 자연의 재앙 현장에서는 항상 그가 있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해외사업본부 권기정 팀장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의 침공을 당한 아프가니스탄의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처참한 현장만 찾아다녔다. 지난해 말에는 제9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토록 한결같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권기정 팀장을 만나봤다. 근무하셨던 남수단은 어떤 나라인가요? 2011년 7월 9일 남수단이 39년의 오랜 내전 끝에 현재의 북수단으로부터 독립했어요. 남수단과 북수단은 종교, 인종, 언어 모든 것이 서로 달라 이전부터 많은 갈등 요소가 있었고요. 남수단에서 내전의 유전을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북수단이 갖는 탓에 경제 격차가 커요. 전기나 수도의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에서 북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남수단은 졸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죠. 남수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초록우선 어린이재단에서는 지역개발 사업과 교육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남수단 전체 아동의 30~40% 정도만이 학교 다니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학교라고 불리는 것이죠. 책과 장도 제대로 된 교과서 하나 없는 곳에서 아이들은 운동장 나무 밑에 칠판 하나 걸어두고 수업을 들어요. 지역 정부에서도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가장 원하고 있기에 재단은 이런 현지 욕구에 부응하여 2012년 4월부터 학교 건축 및 지원을 진행 총 4개의 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지역 개발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이죠? 인파워먼트라고 또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가 빈곤이나 어려운 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흔히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낚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잖아요.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생존과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문맹퇴치 보건 교실 보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긴급 구호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2014년 12월 15일 이후 남수단에 처음 내전이 발생했어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원하던 사업들도 전부 중단되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발생했죠. 긴급 후송기를 통해 직원들이 한국으로 잠시 대피시켰다가 약 한 달 후 현지 사업을 긴급으로 전환하게 됐어요.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격과 국지전을 피해 사람들은 우간다와의 접경 지역인 나물레로 모여들었어요. 그곳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식량, 비생량, 구호 부모 약 1만 가구 가까이 지원했고요. 놀라웠던 부분은 피난민들의 교육 열이었어요. 모든 것을 이룬 상황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에 그곳에 11동의 천막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했죠. 교육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현지에 있는 교육 체계를 서포트해주는 방향이에요. 이를테면 교사들이 급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의 빈도나 질이 낮아지게 되는데 정규 수업 이외에 방과 후 교실이나 문화 교실을 열고 교사들이 시간에 근무를 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현지 시스템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IT 진흙 쿠키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충격적인 잔상은 남아있고 여론의 동정도 잇따르는데요. 저 개발국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형성하는 것이 저희 같은 국제구호 담당자들에게는 양날의 칼과 같아요. 현지 주민들은 양질의 흙을 정지한 뒤 신체에 영양소를 제공받는 차원에서 진흙 쿠키를 먹고 있어요. 물론 미디어를 통해 극도로 열악한 상황의 아이들이 상징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과 관심이 생겨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잘 돕기 위해서는 그러한 미디어적 상징이 없더라도 마땅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의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해외 사업본부에서 일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늘 갖는 아픔이 있어요. 재단이 가진 역량은 후원금이든 인력이든 한계가 있잖아요. 배가 침몰하는데 100명의 승객이 있고 선장 직원이 있는데 10명밖에 태워질 수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죠. 꼭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이들, 가난으로 희망을 잃은 아이들이 바로 옆 마을에 가난으로 희망을 잃은 아이들이 바로 옆 마을에 있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움직이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힘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NGO들과 정부 미디어의 노력으로 해외 원조에 대한 관심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제는 매체를 통해 아동들의 현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인권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서구 사회에서 그런 과정을 분명히 겪었고 저희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점인 것이죠. 아울러 저희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뜻을 함께할 때 가장 존재의 의미가 큽니다.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나눠주시는 여러분께서 후원뿐 아니라 단체의 비전이나 방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주신다면 지구촌 아이들의 미래를 더욱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해외 원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실감해요. 이제는 매체를 통해 아동들의 현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권기정 팀장, 2001년 아프가니스탄의 긴급구호 현장을 시작으로 지난 14년간 루안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하이티, 남수단 등 자연재해 및 전쟁으로 인한 피해 현장에 앞서 달려가 피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2012년부터는 오랜 내전 끝에 독립한 신생국 남수단의 아동교육 증진과 빈곤 퇴치를 위하여 학교를 소개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등 평화 정착을 위한 기반 사업을 진행했으며
2014년 12월 내전 반발 후에도 우리 우간다 지역으로부터 피난온 주민들의 대상으로 긴급구호 및 장기 재건 사업에 총력을 기여해왔다. 자랑스럽습니다. 깡다구 소녀의 설레는 나날, 탁구 국가대표 이슬, 가장 작은 공이 대륙을 뒤섞이고 지구촌을 뒤흔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작은 체구의 한 소녀가 이에 반비례하는 어마어마한 깡다구로 한국은 물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 평소에는 섣불리 이슬 러블리라고 불리지만 경기장에서는 깡다구 소녀 변신한 탁구 신예 탁구 국가대표 이슬 선수를 만나보았다. 편집시 정리기자. 엄마를 기쁘게 할 유일한 방법. 이슬 양은 탁구 선수 출신의 어머니로부터 자연스레 탁구를 접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탁구를 시작했습니다. 탁구에 대한 재능과 흥미가 남달랐던 터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탁구 선수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에 비해 체력도 약하고 건강도 썩 좋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특유의 긍정 마인드와 끈기로 재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면서 이슬 양은 눈에 띄게 성장을 해나갔습니다. 이슬 양의 엄마는 초등학교 코치를 역임하고 있지만 이슬 양은 물론 외할머니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슬 양은 운동을 하기 위해선 1년에 400만 원이 드는 것이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있는 국내외 대회는 이슬 양에게는 매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고생하는 엄마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슬 양은 탁구 라켓의 리버 라켓을 감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뀔 만큼 몸을 훈련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이슬 양을 볼 때마다 혹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재능을 뒷받침해 주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엄마는 잠 못 이룰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절망의 순간 빛난 빗줄기. 이슬 양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중학교 시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선발전에도 모두 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으며 성장해 나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왼손 쉐이크 핸더 이슬 양은 뛰어난 집중력과 승부근성으로 매일 8시간 이상의 훈련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국 랭킹 5위권 이내로 실력이 출중했지만 꿈이 커질 때마다 현실의 벽은 더욱 높고 두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슬 양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알게 되었고 2014년부터 인재양성 서비스 아이디를 통해 이슬 양에게 교재와 교구, 재능개발 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생각했어요. 도움을 받은 만큼 나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짐했어요. 이슬 양의 엄마는 말합니다. 스리가 평소에 워낙 밝은 아이여서 내색하지는 않지만 운동하면서 드는 돈 때문에 내심 부담이 됐을 것이거든요. 경제적 장애를 해소하여 아이가 마음껏 탁구 훈련에 전념할 수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반드시 잘 돼야만 하는 이유. 이슬 양은 작년 팔꿈치와 손목 부상으로 고전하며 출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갔었지만 좌절하는 대신 꾸준한 연습으로 결국 각종 대회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각종 주니어 대회는 물론 일반 국제대회 참관으로 더 큰 무대를 꿈꿀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꿈에 그리던 프로리그 실업팀에 스카우트되어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여고생활 신분으로 실업팀 선발주자로 나가 팀의 우승에 일조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어려울 때 한 줄기 빛을 바라보게 해준 것이자 희망이 있음을 느끼게 해준 존재예요. 원래는 국가대표 1군이 목표였는데 이제 그 목표는 이뤘으니 올림픽 출전권을 따야겠어요. 그리고 세계 랭킹 20위권 내로 진입하고 싶어요. 앞으로 다가올 올림픽도 준비하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결심한 것이 있거든요.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잘 돼야 해요. 그 결심이 뭐냐고요? 저와 같이 재능은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 꿈을 접으려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는 것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해나간다면 깡다구 소녀 이슬양의 설레는 나날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만 같다. 깡다구 소녀 화이팅!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어려울 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해준 것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에요. 저에게는 희망과 같은 존재죠. 이슬양 화이팅! 저도 이슬양 꿈 응원합니다. 이슬양 화이팅해요. 지난 12월 31일 웅기는 3개월 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 사이 키가 0.1cm도 안 자란 웅기. 하지만 웅기의 기분은 날아갈 좋았습니다. 앞으로 1년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수복지관을 통해 걱정 없이 주사를 매일 맞을 수 있으니까요. 137.5cm, 32kg. 올해 14살이 된 웅기의 꿈은 운동선수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웅기는 160cm까지 작도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웅기의 엄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우리 가족의 꿈도 못난 엄마의 아픔도 치료해 주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1년뿐 아니라 웅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키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노력하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기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책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후원과 기부에 동참해주세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후원과 응원의 메시지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도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책과 여행으로 만나요.